자, 이제 보도록 할까요? 육간 갈등. 우리가 앞 시간을 아주 길게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살짝 짧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얘들아 좀 춥지 않니? 괜찮아? 좀 춥지? 가인이 좀 춥지? 야, 이제 곧 봄이야. 웬일이니? 야, 벌써 곧 봄이다. 자, 갈등 볼게요. 갈등. 자, 어렵지 않아서 갈등 가볍게 좀 갈 생각이에요. 자,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자,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런 선지들이 나왔는데, 내적 갈등은, 자, 밑줄 쳐. 인물 내부에서 서로 다른 욕구들이 충돌. 얘들아, 갈등은요, 욕구, 욕망의 충돌입니다. 이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갈등은 욕구, 욕망의 충돌이야. 외적 갈등은 인물의 욕구와 그를 둘러서 외적 요소 충돌.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속도를 좀 낼 거예요. 갈등은 욕구 혹은 욕망의 충돌입니다. 자, 따라서 한 인물만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내적 갈등으로 가죠. 한 인물일 경우에는 내적 갈등으로 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외적 갈등을 끌고 갈 거예요. 외적 갈등은 자,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인물 간의 갈등과 자, 인물 간. 자, 따라서 인물 vs 인물입니다. 자, 또 하나는 시대 현실. 자, 현실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조리한 시대 현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부조리 현실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인물과 시대와의 갈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특히 여기서 재밌는 건 한 인물 내적 갈등을 나타낼 때 만약에 내면 서술 중심으로 가잖아요. 자, 보통 이제 주인공이 자, 모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식인일 확률이 되게 높을 때, 자, 그럴 땐 시점을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끌고 간다 그랬지. 하나는 1인칭, 한 인물의 갈등이니까 주인공.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인데 그 중에 하나만 집중하죠. 바로 선택적 작가 시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그거만 한번 볼게요. 거기 우리가 난소공이 보일 거예요. 난소공. 난장의 가수와 어울린 작은 공 보이죠? 그치? 거기 보시면 자, 몇 가지만 툭툭 던져볼게요.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다. 요거 물결 잡으시고, 자, 우리의 생활은 우리를 통해서 1인칭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자, 전쟁 체크해 주세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고, 이때 어머니 동그라미 잘 참았지만 뒤에 참기 어려웠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 그래서 그러나는 늘 체크해 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뀐다는 거. 참았는데 그날만은 참기 어려웠다. 왜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참기 어려웠지?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내 동그라미 잡죠.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즉 철거 개고장이라는 건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는 그런 문서죠. 자,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이때 여기 인물은 둘이 등장해요. 나하고 엄마가 등장하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인물이 하나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은 통과.
자, 인물이 둘 나왔죠? 그럼 인물 간의 갈등일 확률이 높은데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둘이 똑같이 힘든 거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철거 개고장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시대 현실과의 갈등인 거예요. 좀 더 가볼게.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 식사 중단.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봤더니 보리밥부터 감자까지 가로 묶으시면 자,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가난. 그럼 가난은 산업도시화로 가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구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그래서 개인과 시대 혹은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개인과 시대, 사회와의 갈등. 난장 일가는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길거리에 낳는 처지에 당면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난장 일가의 삶을 통해 소시민이 않았으니까 산업도시화 됐죠? 이들이 힘든 이유는 자, 시대 사회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념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마지막 파트에서 심화냐 해소냐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소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합니다. 부정적 인물이 주인공과 같은 성격이 되면 그럼 무조건 갈등 해소인 거예요. 흥부와 놀부에서 놀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미안해. 그럼 갈등 해소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있고 즉 선인과 악인인데 악인이 선인처럼 성격이 바뀌거나 사과를 하는 순간 자, 그것은 바로 뭐예요?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볼게. 갈등 해소란 갈등의 양상이 결말을 맺는 거고요. 해소의 반대가 뭐라고요? 심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해하세요. 해소가 아니면 심화다. 자, 1번 갈등이란 욕망의 충돌. 그래서 갈등의 고조는 자, 밑줄 쳐. 인물들의 성격 차이라고 돼 있죠? 하나 더 적어줘. 가치관. 그렇다면 자, 이와 반대로 갈등의 해소는 인물들의 성격 차이가 좁혀짐을 의미한다고 있습니다.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 지점에서 보통 주제가 등장한다.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간 드릴 테니까 밑에 이문연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읽어보시고 해손지 심한지 그 다음 오른쪽에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해손지 심한지. 자, 시작. 자, 됐죠. 앞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갈등이 심화. 자, 그럼 오른쪽에는 아우를 위하여는 갈등이 해소. 일진들이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렇지? 해소된 거죠. 자, 오른쪽 보시면 자, 인물의 성격이 다르다. 다르면 갈등이 형성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갈등은 인물 간의 갈등은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예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성격이 같아져요. 그럼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더 볼까? 갈등이 해소되는 시점은 놀부가 착하게 마음씨를 고쳐먹은 직후 흥부와 성격이 같아졌을 때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해소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갈등이 해소될 때는 인물이 성격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놀부의 성격 변화는 갈등 해소를 가져오고요. 거기서 주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소설의 주제는
착하게 살자.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우리가 황석영의 가객이라고 했을 거예요. 황석영의 가객.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 뒷장까지 있죠? 그렇지? 좀 길게 해놨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자, 1분. 우리 아연이 어디로 갔다 그랬지? 속초인가? 어? 그치. 정선 아니고 속초나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부럽다. 바닷바람 펴겠을 텐데. 그래도 얼마나 좋을까? 가고 싶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자, 됐어요? 자, 거기 보시면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얼굴 때문에 이렇게 하고 뭐 나 같은 경우는 속이 뒤틀리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수추가 자, 중리학 이후로 자, 여기서는 수추 혼자 나옵니다. 그렇죠? 혼자 나와서 스스로 갈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졌다. 이런 얘기로 나오죠. 따라서 내재된 그 내적 갈등이 바로 어떻게 됐다? 그렇지.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정도로 가면 자, 퍼펙트하다. 갈등의 해소란 한 줄 정리 있나요, 여러분 거기? 갈등의 해소란 한 사건과 관련된 갈등의 양상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막 강의하다 보면 정말로 유치원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곤이 유치원 때는 얼마나 막 밝고 막 이랬던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많이, 초등학교 때는 여럿이 있으니까 제재로, 어떻게 우리나라는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통제에 아이가 언제부턴가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 통제에 의해서 정말 많이 혼났다고 들었어. 정말 많이 혼났다고. 그러니까 애가 그만큼 자유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로움이 그런 어른들의 통제 속에서 아이가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치도 보고 그래. 그래서 나는 사실 좀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게 자유로웠던 아이가 이렇게 조금 좀 통제가 되면서, 말을 잘 듣죠. 사실 말을 되게 잘 듣죠. 그게 불만입니다. 사실은. 그게 너무 불만이에요.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뭐 양치질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외에 어떤 특정하게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좀 아이가 되게 이제 그런 틀을 좀 깨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착한 아이가 되어가는 게 좀 불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크한 걸 좀 좋아하는데,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 원망스럽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성격이 좀 초등학교 때 좀 많이 바뀐 스타일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은 진짜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쉬워. 우리 애기 되게 자유로웠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유로웠냐면요. 애가 얘 하나잖아. 그럼 얘가 저기 상동에 공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얘가 그냥 거기 애들 있잖아. 그냥 거기 들어가서 나랑 놀자. 이렇게 했던 애야. 그냥 아무나 나랑 놀자. 그리고 막 친구를 막 사귀고 막 놀던 애야. 이제 크고 나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많이 이제 그 통제 속에서 아이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바뀐 스타일. 그러다 보니 눈물도 되게 많아져서 감정이 꽤 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살짝 느끼는 순간 눈물을 먼저 쏟아요. 안 그랬었어요. 그랬어서 그 감정이 굉장히 민감하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렸을 때. 그때는 좀 안타깝게도 쌤이 함께 많이 못 있어줬을 때니까. 강사를 한참 할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같이 있으니까 얘 얘기도 많이 듣고, 얘기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해나가지만, 옛날엔 많이 힘들었을 거야.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야, 참.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까? 또 사춘기 때는 또 어떻게 바뀔까? 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빠가 처음인지라 많이 낯설고 어색하고 이 녀석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예쁩니다. 내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뻐서 길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아빠 제자야 그러면 갑자기 90도로 막 이렇게 있어. 그런 거 보면 어찌나 귀여운지 그런 게 있죠. 야, 이거 어떻게 바뀌냐. 야, 본인의 성격이 바뀐 사람. 사춘기 넘어서면서. 고1 때 바뀌었어? 근데 그게 계기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부 때문에. 응? 생기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 때문에 바뀌는 게 참. 그렇지. 은혁이 어때? 옛날부터 딱 이 느낌이었어? 잘 모르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그치?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바뀌어서. 근데 그 바뀌는 것들이 다 상처로 인해서 바뀐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예로, 옛날에는 이렇게 단톡방이 있잖아. 그러면 이걸 나가려고 하면 막 며칠을 고민했어.
뭔지 알죠? 내가 나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터 시작해서, 나를 그 사람의 이거에 맞추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겁.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인 거야. 며칠 동안 고민하고. 그럼 이러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고민하고 막. 그리고 혼자 막 괜히 들어왔다 막 후회하고. 지금의 나는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로네? 그게 나와.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에 이제 연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 누구지? 저기 어떤 배우 하나가 나와서 옛날에 짤인데, 자기가 마흔 중반이 되면서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 술을 끊은 거래. 그 끊은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나랑 비슷해. 선생님도 이제 술을 끊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술을 끊으면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술을 많이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 없는, 나는 뭐 이런 핑계 많이 대요. 나는 술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술 자리가 좋아. 즉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 이런 건데, 그때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연락하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20, 30대 때 술을 안 먹었으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귀찮아집니다. 잘 안 만나게 돼. 우선 난 또 술 자체를 안 하니까 더 안 만나게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고 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만큼 내 시간이 많아지잖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아니면 혹은 이게 둘러봤을 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여. 아니면 내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훨씬 더 집중력이 올라가고 내 삶도 조금 이렇게 좀 괜찮아지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좋아하고 친구 막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내가 지금은 너무나 사람이 좀 여유가 좀 있어지는, 나에게 집중하니까. 그래서 20대 때 왜 그렇게 술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 그런 게 조금 후회. 사실 그 시간에 딴 거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 근데 뭐 인생이 한 번이라 돌릴 수도 없고. 자, 이제 요게 딱 끝났어요. 이제 넘겨봐요. 뭐가 보여요? 야, 이제 고전으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고전으로 왔고요. 자, 고전이 어디까지냐면 고전 소설 주제 딱 거기까지 끝낼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몇 강이야? 이 녀석이 몇 강이야? 8강 고전시 특강만 딱 마무리 질 겁니다. 이해가죠? 요 정도까지만 딱 마무리 치면 이 책은 괜찮아요. 이제 덮어도 돼요. 뭐 뒤쪽에 뭐 율문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능 특강을 하면서 다른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설명해 줘도 되기 때문에 자 7강 고전시 특강으로 갑니다. 세속과의 거리감이 등장한다. 자, 자연 속에서 느낀 흥취가 드러나 있다. 갈게요. 세속은 입신양명. 자, 입신양명은 뭐니? 그럼 출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망의 세계를 의미한다. 탈속 그러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호라는 것은 강과 호수니까 자연 속의 공간이고요. 강호 한정이라는 것은 한가로움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문을 열었더니 나무가 쫙 펼쳐져 있죠. 그죠? 한가로움. 그래서 강호,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움 정서. 그래서 한가로움만 머릿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설명까지 하고 선생님이 한 방에 설명해 드릴게요. 고전시에 등장하는 공간은 자연 속의 공간과 세속의 공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세속의 공간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세속, 속세 이렇게 얘기하죠. 선조들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출세, 벼슬을 해서 입신양명, 그치? 이걸 이루는데, 이거 뭐죠? 입신양명? 욕망이에요. 입신양명 욕망입니다. 4대부의 욕망. 그것이 다 끝나면 자연 속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장소로 여겼다. 따라서 자연은 속세로부터 탈출한 탈속의 세계, 세속은 욕망의 세계예요. 탈속, 욕망. 자, 그리고 시를 읽을 때 충효, 장안, 대궐, 이거는 정치, 현실 속 정치 세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보세요. 우린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한번 쭉 엮어드리는 거예요. 수특을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요거와 좀 다른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먼저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시조가사 4대부. 자, 그럼 세 가지로 가죠. 자, 첫 번째 유교적, 자, 두 번째 탈속적, 자, 세 번째 학문수양, 이렇게 되죠. 이때 우리는 자, 적으면서 봐야 돼. 이때인 탈속적을 세우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편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연 친화라고 이야기했죠. 무욕이라고 하죠. 무욕 혹은 무심. 이 두 가지. 자, 4대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럴 때 우리는 자, 어떤 공간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부정적 현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전 시가의 부정적 현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유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탐관오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추후에 하고요. 그냥 우리는 여기 자연 친화에 딱 맞추어서 그렇게 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자연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자연은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유배지. 두 번째, 바로 쉽게 말하면 탈속적 공간입니다. 탈속, 그러니까 한가로움의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문수양. 진짜 저 학문수양자 고생 많다. 선생님이 저기 내일이 월요일이지? 내일 이제 우리 학원 졸업생인데 공부를 1년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내일 상담을 와요.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고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치? 그래서 내일 나하고 좀 얘기 뭐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일 몇 시에 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힘들다. 그치? 힘들다. 우리 애기들. 자, 자연, 자, 유배지. 자, 유배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슉슉슉슉슉슉. 여기가 속세고요. 이 속세는 방금 우리가 봤듯이 정치현실이죠. 쉽게 갈게요. 자, 이것은 바로 춤과 관련된 거예요. 임금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유배지에서는 속세에 대해서 뭐합니까? 미련을 둡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리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속세에 대한 미련, 유배지에서는. 그래서 이 유배지는 4대부가 생각할 때는 자, 긍정공간, 부정공간, 부정공간. 공기가 안 통하는 느낌인데 눈이 따가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탈속은 우리가 뭐야? 자, 색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잡히는 대로 집었더니. 자, 여기서도 속세예요. 여러분들, 속세, 세속 다 맞아요. 거꾸로 읽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지? 근데 선생님은 속세가 입에 붙어서 그래요. 속세가 입에 붙어서. 자, 여기 속세는 어떤 공간이냐면 욕망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 탈속은 욕망의 반대인
무심, 무욕 이렇게 가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 거리감이죠. 이때 저 거리감은 아니야.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 거리감 자체, 싫어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속세 욕망이죠. 이거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벼슬, 입신양명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입신양명들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속세에서 이 탈속, 즉 단절과 거리감, 즉 왜? 내가 좋으니까요. 여긴 자발적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자연 속에서 모든 걸 이루고 자연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자연 속에서 속세에 대해서 잠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자연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잠깐 속세 생각을 해요. 그 양반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해요. 이럴 때 우리는 선지에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지만 사대부가 이곳에 있으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두더라도 결국 선택은 뭘로 한다고요? 자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팁으로 좀 알아두십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자, 여기 이거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보셔도 돼요. 왜? 넘기면 거의 표 하나가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야심작이에요. 진짜 이거 만드느라 선생님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의 설명을 안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초반에는 엄청 설명해서 자연 친화만 진짜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강의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자연에 진절머리를 그 뒤로 안 해요. 그 뒤로 가볍게 해요, 선생님이. 자, 자연이 있고요. 잠깐만. 왜 이렇게 가? 한 번만 그냥 들으자. 가볍게 들어. 이거 안 적어도 돼. 자, 이곳에 이 자연은 탈속적이고요. 그냥 보세요.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곳은 욕망이 없어요. 그래서 욕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무욕 혹은 무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됐죠?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단절거리감이 있고요. 자, 여기선 지향입니다. 자연을 지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연을 지향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왔다고요?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유배제는 절대로 자발적이잖아요. 신은 방향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죠?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속세 혹은 세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욕망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절 거리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를 먼지가 가득 찬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특히 어떤 먼지? 붉은 먼지, 홍진, 그 다음에 바람 먼지, 풍진, 그치?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인간들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인간 무조건 부정입니다. 이해하죠? 되게 웃기지 않아? 저기 선비들은 우리가 성리학, 그 성선설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색이 싫어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벼슬, 아까도 저기서 우리가 적었던 입신양명, 부귀영화, 부귀공명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거 자발적으로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쪽에선 부귀를 추구해요. 어차피 우리가 입신양명은 출세잖아.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야, 출세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 밟고 일어서고 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세는 시비의 공간인 거예요. 시비의 공간, 갈등의 공간. 그럼 자연은 어때요? 안 싸우죠? 그래서 친화의 공간, 동화의 공간.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요? 일체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우리가 여기는 뭐예요? 이런 걸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주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되게 분주하잖아, 오늘도. 이거 끝나고 또 어디 갈 거고.
그렇지? 되게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종속돼서 살아요? 시간에 종속돼서 살죠. 그렇죠? 그 시간에 종속되는 것에 벗어나는 이유는 물욕을 버리거나 시간을 이길 정도의 물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이해 가죠? 이해 가죠? 둘 중에 하나죠. 참 힘들어.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분주하다의 반대가 한가로워요. 됐죠? 여긴 돈이 필요하고요. 여긴 돈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긴 가난하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 되게 막 대충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이 가난을 뭐 합니까?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빈, 낙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빈하게 사는 것을 편안하다고 여기는 도리예요. 그치? 자, 그래서 가난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을 만족한 이 안빈낙도의 삶을 관념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부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부처럼 사는 거죠. 따라서 뭐 낚시나 고기 이런 거 나오면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는 어부처럼 잘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숨어 살겠죠. 거. 그리고 숨어 사는 사를 자라고 하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때 그럼 자연이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정서 표현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자, 이때 요거만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3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자, 뭘로 해석하니? 아름답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다. 그럼 만약에 묘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묘사하겠니? 우리 2가지만 얘기해볼까? 선생님 한 번도 강의 안 하는데, 이거. 자, 당연히 아름답다. 그럼 감각적 묘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면 산, 정자, 물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산, 미안합니다. 앞에는 물, 뒤에는 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배산임수처럼 많이 나오고요. 되게 대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산에 관련된 얘기하면요, 뒤에서 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앞에 산 얘기하면 뒤에 꼭 물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산수를 합치면 그게 뭐가 돼? 자연이 되니까요. 알겠지? 그래서 감각적 묘사, 어떤 뭐 물 정자, 산 정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또 이 정만 이야기하는 무슨 대. 그죠? 비슷한 게 우리가 무슨 대 이런 것도 정자라 그랬죠? 자, 2번째. 자, 가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가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산나물을 캐 먹는다든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패션 자체가 뭐예요? 삿갓과 도롱이 이런 것들. 그지? 명품 브랜드가 아니고 대나무 브랜드. 이렇게 되면 이 가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에 대한 얘기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소박한 삶.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라고 했죠. 소박한 삶. 그 다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3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한가로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자연에서 놀아요. 유유자적. 친화는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 이렇게 배우잖아요. 친화의 공간이에요. 친화의 공간. 여기는 갈등과 시비의 공간이고. 자, 한가로움. 자, 유유자적. 그 다음에 뭐죠? 멋스럽게 노는 걸 뭐라 그래요? 풍류. 그래서 술 마신다. 휘파람 분다. 검은 거나 가야금 연주한다. 그럼 우리가 풍류, 멋스럽게 이렇게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밑에, 거기 이중에 씨름 없으냐 해서 그때 어부까지만 딱 마무리해 볼게. 이 가운데 씨름, 근심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거 물결 한번 적어봐요. 어부의 생애로다. 이런 걸 우리는 자긍심, 자족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긍심, 자족감. 어부는 늘 긍정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긍부만 파악해 봅시다. 자, 어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력편주, 주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주는 배주자입니다. 눈으로 익히세요. 배주자입니다. 자, 배를 어디에 띄워? 파에 띄웁니다. 이 파 앞에 물수 있죠?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파니까 파도. 그러지. 또
만경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필수어휘. 이거 그냥 바다예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비유적 표현이지만 바다입니다. 자, 배를 파도에 띄워두고 인간 세상을 잊었대요. 그러니까 인세는 부정이 되는 거예요. 세모. 시간 가는 줄 알겠는가? 모른다. 서리법. 굽어보면 물. 자, 녹수 보입니까? 물만 동그라미 쳐.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이제? 산 나와줘야죠. 이해갑니까? 또 하나. 굽어보다, 돌아보다, 이걸 통해서 지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게 지향이야. 습상 혼진, 자, 홍진 세모, 속세고요. 얼마나 가렸니? 가렸대요. 뭐가? 물과 산이 홍진을 가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야? 거리감, 단절감이에요. 거리감, 단절감. 장애물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알겠지?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속세를 가려서. 자, 그 다음은 강호의 동그라미. 야, 달 뜹니다. 달은 무조건 긍정이라고 했었죠. 달 뜨니까 무심. 여기서 게임 끝났습니다. 욕심이 없구나.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말 시골에서 달 보면요, 완전 진짜 하늘은 진짜 까맣고요, 달 동그랗게 딱 떠 있고 여기는 되게 환해요. 시골은 진짜 신기합니다. 달만 떠도 진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완전 까맣거든요. 이 주위는 완전 환해요. 그래서 달이 선명하게 탁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치 카프리선 그 안에서 빨대구멍을 보는 그 느낌이에요. 정말 동그래가지고 또 달도 크고 그런 거죠. 홍진은 홍진 세모,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속의 공간 세모, 강호 동그라미, 강과 호수니까 자연. 자, 오른쪽 끝에 즐기고 있는 공간이죠. 자연은 되게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는 구체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산수, 이렇게 강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쌈고.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자. 고전시에 나타난 자, 어부의 의미입니다. 소박한 어부의 모습이란 단어가 거기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삼는 어부가 아니라 저기 오른쪽 끝에 관념상의 어부다. 쉽게 말씀드렸죠? 사대부는 물고기 안 만집니다. 알겠지? 절대로 안 만져요. 그물 안 만집니다. 사대부. 낚시 좋아하는 사람. 은혁이 낚시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옛날에? 그치. 나는 바다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바다의 그 비린 냄새를 내가 잘 못 참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생선 굽는 것도 집에서는 안 구워요. 그래서 생선이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어요. 굽지 않고. 그리고 저기 뭐지? 누가 구워주면 먹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렇게 항구 이런 데 가면 물고기 막 잡아가지고 횟집 되게 많고 그러면 거기 막 비린 냄새 막 나잖아. 그치? 그 비린내라고 하지 말고 그걸 이제 누군가는 바다 냄새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못 참더라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비릿한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지만 나는 좀 안 좋아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절대로 해적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산적왕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산적왕도 별로예요. 선생님은 차가운 도시 남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심심해서 SNS 이렇게 보면 전원주택 매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끔 있어요. 팔로우를 해가지고 전원주택 매물이 올라오면 지금 살 건 아닌데 한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근데 지금 보는 게 재밌잖아요. 전원주택 매물이 올라와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내가 꿈꾸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집에 가면 막 개 뛰어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막 그때 뭐 손주가 놀러 오면 이 손주들이 막 이렇게 아파트에서 못 뛰잖아.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서 뛰면 막 뭐 층간소음이나 막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마당에 막 뛰어다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개도 같이 뛰어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꿈꿔요. 그런 걸 꿈꾸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 있어. 마트는 이 집에서 5km, 병원은 4km, 막 초등학교 3km, 막 7km,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이래. 내가 만약에 전원주택에 살면, 만일 나중에 고니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근데 애가 초등학교 갈 때야.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시골에서 보내도 돼요. 그렇잖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무슨 영수야. 난 아니라고 보거든. 고니도 수학을 4학년 때 했어.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4학년 때 했어. 그래서 지금 한 70점대 중반에서 8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쌤은. 아직 4학년이잖아요. 최대한 놀게끔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럼 시골에서 놀면, 야 애가 되게 밝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애가 가장 행복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있는 데가 호주래요, 호주. 호주가 애 키우기 그렇게 좋대요. 내가 호주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근처에 편의점이 없다. 마트가 없다. 그럼 나 힘들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해봐야 되죠. 보는 게 좀 너무 재밌어. 자,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줄, 세속과 떨어져 자연 속에서 풍요, 그래서 관념상의 어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자! 강고의 자연의 강호 동그라미, 가을, 그럼 계절이고요. 고기 동그라미, 살쪄 있습니다. 풍요로워요. 비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고기가 풍요로워요. 살찐 건 풍요로운 거예요. 정말 다이어트 고민하는 친구한테 가서 넌 참 풍요롭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칼부림 납니다. 자, 고기. 자, 그래서 이 정자 앞에 부수가 뭐예요? 배 주자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해가죠? 정. 근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모르는 거 그냥 날려요. 왜? 그물을 실어서 흐르게 뛰어 던져두고. 하나의 연애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주제의식만, 하나의 내용만 있기 때문에 막 바뀌지 않아요. 흐르게 뛰어 던져두고 이 몸이 소박하게 지내는 것도 보니 그렇지. 역군 은샤다. 또한 임금님의 은혜당해서 마지막 유교적으로도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쉽니다.